네, 1분 후에 2부 행사를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밖에 계신 분들도 다시 들어오셔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 2부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파트너 대담하고 간단하게 안내해 주시죠. 예. 지금 예. 자, 이제 2부 순서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자리가 앞자리에 또 좀 있어요. 그래서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리가 여기 앞에도 있거든요. 한 자리, 두 자리. 그리고 저 앞에도 자리가 있으시니까 자리를 서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앉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옆에 혹시 그 가방이나 이런 거 놓으신 분들 혹시 좀 이렇게 내려주시면 또 자리를 좀 만들어서 서 계신 분들도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저 자리 옆에 비어 있나요, 그거? 예, 네. 한 분 앉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2부 순서도 6개 팀이 예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2부 끝나고 오늘은 또 특별히 프라이머에서 의사결정하고 있는 4명의 액팅 파트너들의 예. 이제 스타트업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대담 형식으로 진행할 예. 예정인데요. 이따가 질문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있으시면은 미리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사실은 프라이머 아주 초기에는 제가 이제 강의를 보통 1시간짜리 창업가의 저녁 식사라는 이제 강의를 정기적으로 했었습니다. 강의 1시간 하고 질문 응답을 3시간씩 받고, 예, 대관했던 공간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10시 반에 11시에 나가서 1층 그 입구에서 또 한 30분 40분 서서 얘기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맥주집 가자 그래서 맥주집 가서 새벽 1시까지 막 질문하고 뭐 끝장 질문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조금 바빠서 그런 이벤트를 잘 못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데모데이 때 오시는 분들 지난 배치 때 이제 끝나고 이제 전시 팀들 만나고 이제 가실 분은 가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파트너들이 여기서 질문 응답,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신 점들을 질문 응답을 받았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아마 전시가 다 끝나고 전시도 다 보시고 나서 아마 저희가 4명의 이제 액팅 파트너, 이제 저희가 저랑 우리 이기아 대표님, 스트롱벤처스의 백이용 대표님, 노태준 파트너님 이렇게 4분이서 여러분들의 또 궁금한 점을 또 질문 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발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째 발표팀은 B2B 세일즈와 영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회사들을 위한 세일즈 맵입니다. 저희가 영업 관리 관련해서 여러 사스 서비스들을 많이 만나보았었는데요. 예. 네, 이 팀만큼 잘하는 곳이 이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일즈 맵 정희영 대표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B2B 기업의 세일즈 성장을 위한 CRM 세일즈맵의 대표 정영입니다. 네, 기업 대 기업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는 그 프로세스가 길고 복잡한데요. 판매하는 기업의 마케팅, 세일즈 담당자, 구매하는 기업의 실무자,
의사결정권자까지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복잡합니다. 또한 길면 몇 개월까지 소요되는 수주 성공까지 지속적으로 고객 데이터를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국내 기업들이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엑셀을 이용하거나 혹은 사스 형식이 아닌 조금은 오래된 설치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기존의 방식으로는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고객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외에서는 CRM이라는 솔루션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수 11명 이상 미국 기업의 91%가 CRM을 활용 중이며 이 중 점유율 1위 세일즈포스의 경우 작년 매출이 41조 원에 달할 만큼 CRM 시장은 거대합니다. 이렇게 좋은 해외 제품이 많은데도 국내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해외 제품은 한글화가 미흡하여 한글이 깨지거나 검색이 잘 안 되는 문제도 있었고 국내의 메시징 솔루션 혹은 계약 관련 법률과의 연동도 미흡했습니다. 특히나 CRM 같은 고관여 소프트웨어는 매끄러운 고객 지원이 필수인데요. 해외 제품은 고객 지원이 미흡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일즈맵을 런칭했습니다. 세일즈맵을 활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도입 문의 페이지를 만들어 자사의 홈페이지에 인베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문의가 들어오면 업무 메신저로 알람을 받고 고객의 데이터는 세일즈맵에 쌓이게 됩니다. 고객의 직원 수의 규모 혹은 업종에 따라서 다양한 이메일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메일 마케팅 자동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세일즈맵에서 발송하는 이메일에는 오픈 추적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고객이 우리 회사에 진짜 관심이 있는지 추려내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팀의 세일즈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보인 고객은 어떤 고객이 어떤 영업 단계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국내 전자계약 솔루션과 연동하여 계약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거래 상세까지 고객과 주고받은 미팅 노트, 이메일 히스토리는 모두 자동으로 연동되어 상세 페이지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도중에 담당자가 퇴사한다 하더라도 인수인계가 쉽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대시보드에서 히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우리 회사가 저번 달에 충분한 수의 잠재 고객을 확보하였는지, 확보한 잠재 고객이 실제 고객까지 전환되고 있는지, 매출까지의 병목 지점을 진단하고 더 나은 세일즈 전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세일즈맵은 정말 빠른 속도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공시 시스템과 연동하여 고객 데이터를 관리하고 싶다는 고객사의 요청도 며칠 만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빠르면 몇 시간, 늦어도 일주일 안에 자신들의 요청이 반영되는 모습을 본 고객사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는 더 나은 제품 퀄리티로 이어져 세일즈맵은 빠르게 입소문을 탈 수 있었습니다. 출시 3개월 만에 마케팅 비용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입소문으로만 세일즈맵은 기업 고객 50곳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해외 CRM 제품 파이프드라이브를 사용하다가 세일즈맵으로 완전히 전환된 케이스도 존재하고 1년에 1억 원이 비용이 발생하는 세일즈포스를 검토까지 마치고 세일즈맵을 채택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세일즈맵은 매일매일 사용되는 CRM이 돼가고 있습니다. 고객사 클래스팅이나 패스트 캠퍼스의 경우 3달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세일즈맵을 이용 중이며 다른 고객사의 위클리 리텐션도 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KPI로 삼고 있는 세일즈맵에 등록된 영업기회, 고객 데이터는 각 33,000개, 77,000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초기 타겟은 직원 수 20명 이상의 국내 법인 35만 곳입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20조 시장으로 커질 아시아의 CRM 시장을 타겟팅합니다. 지금까지 기업용 소프트웨어는 무겁고 복잡했었는데요. 이는 결국 사용자의 사용성 저하로 이루어져 생산성을 저하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하게 기업용 소프트웨어도 점점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 시장을 넘어서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동참하려 합니다. 저희는 15년을 알고 지낸 카이스트 동문으로 이루어진 끈끈한 팀입니다. 특히나 전원이 B2B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해왔기 때문에 제품을 정말 빠른 속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 외적인 일도 3명이서 모두 해결하고 있는 정말 실행력 있는 팀입니다. 저희는 10억 원 규모의 펀딩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 말부터 투자 라운드를 오픈할 예정이며 글로벌 진출 전 국내 시장을 선점하여 ARR 15억 원 이상을 달성하고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한 세일즈 자동화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세일즈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팀은 제가 알기로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또 군대까지 같이 내까지? 네, 군대에서는 이제 같이 병특을 예, 아참 같은 병특팀이죠. 회사에서, 예, 네. 같은 회사에서. 네, 그 정도로 개발 실력이 너무 좋고 또 이제 절친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합도 좋고 또 고객 집착 능력이 예. 너무 좋아서 이제 2년 전에 여기서 발표했던 두들린. 네, 그런 예, 팀이 생각나는 그리팅 것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들린 팀이 저희 프라이머 클럽 팀인데요. B2B 사스 서비스 채용 관리 서비스 하는 팀, 그 필이 나는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회사가 순식간에 수백억짜리 회사로 커졌는데 네. 이 팀도 그만큼 그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덟 번째 발표팀은 회사의 비용 분석과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서비스 그랜터입니다. 예, 여기도 B2B 사스 팀이죠. 예. 네, 올해 사실은 B2B 사스 팀 좀 많아졌죠. 예. 네, 확실히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여기는 정말 저희 창업 아이디어만 있을 때 이거 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의미 있는 문제를 풀려고 하시는 것 같고 또 그래서 이제 바로 투자를 했던 케이스인데요. 예. 그 증거로 이제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고객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좋아 보이는 예. 팀입니다. 그랜터 이영인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직도 회사의 비용 분석 엑셀로 하고 계시나요? 저희 그랜터가 쉽고 간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회사의 대표님, 재무 담당자, 그리고 직원들이 지출 관리 그리고 입출금 내역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일들을 쉽게 자동으로 그리고 한 번에 처리해 드립니다. 반복 분석, 반복 정리, 반복 파악 없애드립니다. 그랜터의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통합과 카드 및 계좌 관리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무려 9개의 카드사와 18개의 은행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자동으로 분류를 해드리고 한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랜터는 구독 결제에 대해서 자동으로 잡아내주고 대시보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복 작업 또한 AI 학습을 통해서 최소화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과 슬랙을 통해서 일반 직원들도 법인카드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데이터 통합과 인공지능 학습 그리고 일반 직원들과의 소통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런칭 13주 안에 무려 170개사를 가입을 시켰고요. 이는 마케팅 비용 단 150만 원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이렇게 낮은 마케팅 비용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랜터가 시장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임을 보여줍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회사의 재무 데이터로 10만 건을 확보를 했고요. 이러한 인사이트를 토대로 다시 회사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MB 타겟 기준으로 현재 기존 시장의 서비스 침투율은 5% 미만입니다.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는 높은 학습 허들과 낮은 사용성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기업 행동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랜터에 삽입을 하였고요. 이런 인사이트들을 매주 10회 이상 저희 서비스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80%가 넘는 회사가 아무런 안내 없이 저희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처음 써봤는데도 마치 써본 서비스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희는 모객단가 9,000원에 불과한 높은 광고 효율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들어온 인바운드 유저들이 채널 톡방을 50개나 만들 정도로 높은 유저 반응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저희 프로덕트에 꾹꾹 눌러 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높은 리텐션과 고착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올해 추석 전후로 유료화를 예정입니다. 지금 성장성을 유지하여 내년 4Q까지는 가입기업 7,000개, MRR 8억 원, 그리고 ARR 96억 원을 달성할 예정이고요.
영업이익률은 무려 90%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30% 침투율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침투를 했을 경우에 연 3조 매출을 달성을 할 수 있고요. ERP 서비스 그리고 세무대행 서비스까지 업셀링을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연 10조 매출까지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워두었던 마일스톤을 모두 달성을 하였고요. 앞으로는 AI 기능 고도화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의 오남용을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 중이고요. 재무 보고서를 담당자에게 말하듯이 받을 수 있는 자연어 처리 모델도 개발 중입니다. 이렇게 시장에 없는 서비스를 통해서 기술적 혜자를 달성하며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금융을 그랜터 하나로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의 목표입니다. 법인카드랑 계좌 관리뿐만 아니라 인사이트 도출, 재무제표 제작, 그리고 세무 대행 서비스까지 이 모든 업무를 AI 관리 감독 하에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AI 빅데이터 센터에서 6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10인 이상의 개발팀을 리딩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팀으로 일했던 분들과 그랜터를 창업을 했으며 지금 단 6개월 만에 서비스를 개발하고 런칭하고 성과를 냈습니다. 앞으로 또 6개월 동안 얼마나 더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데모데이 참석자분들에게 그랜터 6개월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까지 가입 후에 채널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회사가 그랜터를 이용하여 금융을 쉽게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저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프라이머에서도 그랜터 서비스 쓰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예. 아직 만들기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면은 저는 미리 고객으로 들어와 놓으면은 추후에는 더 예.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팀이야말로 제품이 개발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투자했던 팀이거든요. 근데 투자하고 나서도 이만큼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한 거 보면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9번째 발표팀은 집에서 의사들의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재택 의료 서비스 똑똑 의사입니다. 이제 지난주 9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초진이 어려워지면서 편리하게 이용하던 고객들의 대안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이 팀이 어쩌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팀입니다. 똑똑 의사 조윤경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족 중 누가 아플 때, 병원에 가기 힘들 때 의사가 집으로 와주었으면 하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이제 집에서 의사의 방문 진료 받으세요. 왕진하는 의사를 많이 찾아보기 어렵지만 의료법에 의해 왕진은 항상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2019년부터는 왕진의 건강보험 수가가 부여되면서 환자가 38,000원을 지불하면 의사는 약 13만 원의 수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왕진을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피 검사도 해주시고 수액도 놔주시고 심지어 초음파 검사도 해주십니다. 이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께서는 항상 롤케이크를 선물로 준비해 주십니다. 의사 선생님은 받을 수 없다고 도망가셔서 정신 차려보면 그 케이크는 항상 제 손에 들려있더라고요.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왕진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는 응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방문해야 했다면 이제는 왕진비 38,000원으로 집에서 의사를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정부 입장에서도 왕진은 좋습니다. 환자의 입원 기간을 단축시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보다 초고령 사회를 먼저 맞이한 일본은 이미 왕진을 통해 환자의 입원 기간을 단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왕진을 확산하기 위해 이렇게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현재 856개의 의원과 2,794개의 한의원이 왕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왕진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원이 왕진을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왕진 병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왕진하는 의사가 모여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환자의 주소를 검색하면 그곳까지 갈 수 있는 병원이 뜨고 거기서 예약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의사는 똑똑의사를 통해 왕진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예약을 받고 환자를 관리하고 또 똑똑의사 차량을 이용하면서 말이죠. 실제로 기존에는 4시간에 3군데의 집을 방문하던 한 병원에서는 똑똑의사 라이드 서비스 이용 후 5군데의 집을 방문하게 되면서 60%의 효율을 올렸습니다. 왕진은 비대면 진료와 결합하면 그 시너지가 더 커지는데요. 환자의 대부분이 만성질환자이기 때문에 초진을 왕진으로 하고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로 하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의사는 계속 환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약 50개 병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서울 전 지역에서 왕진이 가능하고 경기, 대전,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왕진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저희의 첫 번째 타겟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입니다. 베타 서비스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347명이 신청해 주셔서 왕진을 접하셨습니다. 저희의 두 번째 타겟은 종합병원을 퇴원하는 환자입니다. 저희 파트너의원 원장님 중에 아산병원 교수님을 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이제는 왕진만 하는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원장님께서 저희를 종합병원과 미팅을 추진해 주셨는데요. 알고 보니 종합병원은 퇴원 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고 저희가 거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종합병원은 환자가 오래 입원한다고 수익을 많이 얻는 수익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병상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한 환자가 오래 입원할수록 병원은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왕진으로 입원 기간을 단축한다면 병상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의사는 종합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가 집으로 돌아가서도 연결성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장기요양 등급 노인, 연간 퇴원 환자 약 900만 명을 저희의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2만 개의 왕진병원이 있고 연 1,000만 건의 왕진이 수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의 벤치마킹 회사인 패스트닥터는 3,000개소의 제휴병원을 확보하고 2023년 일본 포브스 선정 1위 스타트업이 되었습니다. 똑똑의사는 환자를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돌봄 종사자들이 환자를 관리하는 재택의료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환자 100만 명이 자신의 집에 입원해 있고 저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자를 집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재택의료는 예정된 미래입니다. 저희는 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집처럼 편한 병원은 없습니다. 내 집이라서 가능한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재택의료를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도 병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예, 안 좋아하는데 저 보기보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게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링거 맞고 싶어 하고요. 뭐 그런 점에서는 돈을 내더라도 누군가가 병원 가서 그 침대에 눕지 않고 우리 집에서 내가 치료받는 그런 시대가 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용자 경험 차원에서 당연히 이제 집에서 받는 게 더 편리하기 때문에 약간 비싸더라도 그 네. 고객층 그리고 그게 필요한 예. 이제 사람들이 있을 예, 거라고 재택 생각합니다. 의료라는 게 이제 실버 산업에 앞으로 아주 큰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또 이제 최근에 뭐 비대면 진료가 여러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었는데 방문 진료가 초지는 대면 진료로 하고 그 다음부터 이 그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똑똑의사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10번째 발표팀은 효율적인 이메일 마케팅을 위해서 개인화된 이메일 생성 서비스를 만드는 하이퍼 세일즈 팀인데요. 이 팀은 사실 저랑 1년 넘게 붙어서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고 원래 이 아이템이 아니고 다른 아이템이었는데 피보팅한 네, 피보팅했고 팀이 너무 좋아서 투자했는데 스타트업이 다 그렇지만 이게 안 돼서 저거 해볼까요? 저게 안 돼서 이거 해볼까요? 라는 것들 반복하면 돈 떨어져서 그만둘까요? 하다가 네. 그래서 결국 저는 동작하는 모델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진우 대표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개인화 메일 생성 서비스 하이퍼세이즈를 만들고 있는 도비 스튜디오의 도진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도 몇 통씩 이러한 메일 받으실 텐데요. 분명히 내 이름이 들어가긴 했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보는 게 느껴지는 이러한 메일은 수신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단가가 높은 비즈니스를 하는 영업사원분들께서는 고객의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초개인화된 메일을 보내는데요. 이렇게 개인화를 많이 하는 이유는 개인화를 할수록 메일의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전에 B2B 비즈니스를 했었는데요. 객단가가 높지 않은 비즈니스였다 보니까 메일을 개인화를 하기보다는 주로 많이 뿌리는 데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이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나의 고객이라도 제대로 모셔보자 라는 마음으로 각 고객별로 정말 개인화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고객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초개인화를 적용했을 때 미팅 성사율이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무려 5배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메일을 개인화를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하나를 작성하는데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메일을 작성하시는 분들을 인터뷰해보니 기업 리서치부터 메일 작성까지 총 2시간 정도를 소요하고 계셨고요. 한 달에 100개 정도의 개인화 메일을 쓴다고 했을 때 약 200시간이나 걸리고 이는 한 명의 영업사원이 약 5주 동안 세일즈 메일만 작성해야 되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시간을 줄이고자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메일링 툴을 사용해서 자동화를 시도했었는데요. 자유도가 너무 높은 초개인화 메일 특성상 규격화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R&D해서 직접 사용해 왔던 게 오늘 소개해드릴 초개인화 메일 생성 서비스 하이퍼세일즈입니다. 저희 제품은 메일 템플릿을 만들 때 초개인화 문장을 위한 변수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타겟 기업과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한 오프너 변수, 타겟 기업의 현재 상황과 우리 제품을 매끄럽게 연결시키는 브릿지 변수, 그리고 맞춤 제한 변수, 맞춤 분석 등의 변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변수들을 이용해 먼저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메일을 생성하는 방법은 정말 간편한데요. 타겟 기업의 정보가 담긴 기사 링크 하나를 넣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링크를 하나를 넣고 메일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이러한 메일이 생성이 됩니다. 오프너 문장, 브릿지 문장, 맞춤 제한 문장 등이 본인이 평소에 쓰던 것처럼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량으로 생성할 수도 있는데요. 초개인화 메일은 특성상 한 사람이 차례로 하나씩 썼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병렬적으로 해당 메일을 생성하기 때문에 메일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시간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한 메일들을 발송도 할 수 있고요. 발송한 메일들을 고객들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와 같은 정량적인 지표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우리 제품에 관심을 갖는지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초개인화된 이메일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속한 이메일 마케팅 시장은 약 10조 원 정도 되는 큰 시장이고요. 여기서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인 메일침프라는 곳은 연매출 약 9,3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 제품을 가지고 여러 분야의 세일즈맨들을 만나보니 세일즈 메일 관련된 문제는 너무나도 광범위해서 현재는 제품 퀄리티 컨트롤을 위해서 저희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테스트 고객사 딱 30여 곳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매주 5곳에서 10곳 정도를 만나면서 제품 피드백을 받고 이 피드백을 토대로 하루에도 몇 번씩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제품을 고객 중심으로 빠르게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테스트에 참여해주고 계신 기업은 세일즈포스, 페이오니어와 같은 외국계 기업부터 신세계, 웅진과 같은 국내 대기업, 그리고 다양한 규모의 스타트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연구를 같이 하다가 만난 팀이고요. 해외 탑티어 저널인 SCI급 논문 게재, 그리고 총 11건의 서비스 개발 경험, 그리고 여러 건의 해외 특허 경험을 가지고 늘 성과를 만들어냈던 팀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서비스의 완성도가 올라가고 있어서 혹시 개인화 메일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으시다면 저희 부스를 방문해 주시거나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흐뭇해요. 1년간 1년간 고생하고 또 헤매고 이렇게 멘토링 하다가 그래도 방향을 잡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나요? 마이크가 네, 됐습니다. 네, 매일 시장이야말로 이제 오랜 시간 변화가 없었고 혁신이 있으면은 이제 큰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런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생성 모델이나 GPT 같은 모델이 나오면서 AI가 활성화되면서 네, 이제 가능성이 생긴 거죠. 네, 이제 이런 인프라가 이제 생긴 거니까 저는 꽤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11번째 발표팀은 도시에 최적화된 모듈형 스마트팜을 만드는 마이크로 가든 팀인데요. 이 팀의 큰 강점은 엄청난 기술력과 도시 농업 관련 스마트폰 관련 일들을 A to G로 모두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이 팀의 그 장점은 그 창업자 본인이 스마트팜을 위한 뭐 기기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또그 농업에 관련된 각종 뭐 작물을 기르는 기술이나 이걸 A부터 Z까지 다 이 팀 안에 기술이 내재화됐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네, 맹도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소비자 맞춤 도시농업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21세기 농부 맹두호입니다. 저는 LG U+에서 무선 네트워크 업무를 하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을 오랫동안 병행하면서 다양한 작물들을 키웠었습니다. 농업을 하면서 매년 겪는 계절 이슈와 유통 이슈도 직접 겪어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를 알게 됩니다. 바로 농업은 생산자 위주의 공급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트나 온라인에서 같은 상품을 살 때 맛과 품질 그리고 크기 등이 다른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는 다양한 생산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생산하기 때문인데요. 또 먼 거리에서의 유통 과정에서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제 지인은 한 가지 식재료 때문에 여러 군데서 납품을 받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맛과 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앞선 문제들을 보면서 시대 변화에 맞춰 다양한 개인화, 맞춤 서비스들은 생겨나고 있는데 왜 농업은 이런 게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업을 소비자 맞춤 서비스로 제공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일정한 품질의 공급을 위해 사계절 내내 안정적인 생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주 소비지인 도심에서 생산한다면 유통에 대한 손실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심 내 다양한 공간과 활용 가치가 낮아진 도심 내 인프라를 활용해 맞춤 생산이 가능한 농장, 마이크로 가든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또 이렇게 된다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신선한 가치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서비스를 위해 세 가지 기술을 직접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 공간 활용과 다품종 생산을 위한 모듈 시스템. 두 번째, 양분 제어와 생산 효율을 위한 에어로포닉스 생산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앙 원격 제어 시스템입니다. 앞서 보시는 영상은 일산 마이크로 가든의 영상입니다. 모든 파츠는 분해와 조립이 가능한 모듈형으로 설계되어 공간의 활용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한 개의 제업으로 8개의 생산 모듈을 애드온할 수 있어 타사 설비 대비 40%의 비용만으로도 설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영상은 제가 모듈형을 설계한 가장 중요한 이유기도 한데요. 하나의 장비에서 다품종, 맞춤 생산이 가능하고 양분 제어를 통해 생장 구간이 다른 식물도 동시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산 기술은 물과 양분을 압축하여 고온 입자 형태로 근건부에 제공하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음식물 잘게 씹어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역할과 비슷한데요. 이를 통해서 물과 비료의 사용량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토양 대비 3배 이상 빠른 생장 속도로 생산량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생산하는 50평 공간에서 연간 1.8톤의 바지를 생산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크기와 맛을 조절해 다양한 상품과 맞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 가든을 사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판매되는 메뉴에 맛, 품질, 또 종류까지 다양한 요청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공급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신선한 재료를 낭비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 여름에 폭염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 없이 일정한 가격에 제공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짧은 시간이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고객당 월 평균 48만 원을 구매해 주셨고 재구매율은 83%에 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소비자와 소통하고 마이크로 가든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소비자를 위한 농업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도시 곳곳에 기지국처럼 마이크로 가든의 인프라를 만들 것입니다. 현재는 생산량이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가든의 인프라가 늘어난다면 그 생산량은 몇백 배, 몇천 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플래닛이라는 생산 커버리지로 묶어 중앙 원격 제어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판매와 생산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앞으로는 생산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와 산업과 연계하는 도시농업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향후 저희는 임대 수익률이 낮아진 공간과 활용 가치가 낮아진 도심 내 공간을 활용해 28년까지 500개 인프라를 구축하고 25년에는 해외 진출을 통해 사업을 빠르게 키워나갈 것입니다. 대표인 저는 LG U+에서 엔지니어와 농업 그리고 스마트팜 개발까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서비스를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생산 기술까지 모두 직접 개발하였습니다. 김도웅님은 오랜 해외 경험과 F&B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돕고 계시며 장희님은 유통, 물류, 영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서비스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키워낼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존재하겠습니다. 마이크로 가든 스트레인지 플래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이제 우리 동네에서 생산된 작물들은 더 퀄리티가 높고 신선할 거니까 이제 유저 입장에서 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고객 중에 이제 식당, 뭐 카페나 이탈리안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루꼴라나 이런 작물들을 주문해서 받고 있는데 확실히 그 바로 로컬에서 제작해서 주니까 향이나 맛이 훨씬 더 좋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벌써 오늘 발표 중에서 마지막 차례인데요. 벌써 마지막인가요? 네. 12번째 발표팀은 기업의 리더급 관리자들에게 온라인 코칭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팁 서비스입니다. 권 대표님이 미국의 배럴업 같은 서비스가 한국에서 나오기를 오래 기다렸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맞나요? 예. 전 뭐 배럴업 같은 서비스가 한국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창업하겠다는 분들한테도 하라고 제가 막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22기에 떡하니 이런 팀이 지원을 했는데 되게 잘하는 팀이어서 저희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팁의 최시현 대표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내 팀장님들의 리더십 성장을 지원하는 B2B 코칭 플랫폼 팁의 최시원입니다. 팀의 성과와 성장을 책임지는 팀장님들의 어깨는 정말 무겁습니다. 팀의 성과를 위해 매일을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팀장님들이시지만 막상 평가 시즌만 되면 예측하지 못한 팀원들의 날선 비판을 보고 많이들 당혹스러워하시는데요. 대표적인 저희 기업 고객인 A 팀장님께서는 최근 평가 시즌 때 팀장님하고 정말 같이 일하기 싫다.
옳은 말을 하시지만 감성이 부족하다 등의 피드백을 보고 정말 팀장 그만두고 싶다. 팀장 이제 어떻게 해 나가야지? 라는 막막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많은 기업들이 팀장님들에게 1대1 코칭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팀장님에게 코칭을 제공하려고 하더라도 회사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코치님들을 바로 찾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IT 대기업 개발자 출신 코치님이라든지 그리고 수평 조직을 이해하고 있는 코치님을 바로 찾기란 너무나 어렵죠. 또한 코칭 일정을 일일이 카카오톡이나 메일을 통해 하다 보니 일정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추가로 리더십 성장 추이를 데이터로도 확인하고 싶지만 현실은 팀장님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하는 데 급급하죠. 이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많은 해외 기업들이 B2B 코칭 플랫폼을 전사 도입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온라인 코칭 플랫폼인 베터업은 600개의 기업 고객 대상으로 7천억 매출, 6조 기업 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해외 코칭 플랫폼이 존재하더라도 한국 기업이 사용하는 데는 매우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한국 기업에 맞는 코치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 타겟으로 코칭 경험이 설계되어 있다 보니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B2B 코칭 플랫폼 팁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팁에 대한 이용 경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우선 팀장님들께서는 저희의 코치 추천 리스트 내 코치님의 프로필을 좀 상세히 읽고 코치님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코치님과 매칭이 완료가 되면 현재 자신의 리더십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진단이 진행하게 되고 이후 나만의 리더십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장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보고서 확인이 완료가 되면 이제 팀장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1대1 코칭이 진행 가능한데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보통 코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최근 진행한 저희의 IT 개발팀장님의 실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 당시 개발팀장님의 메인 이슈는 이 에이스 개발자님과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관계가 좀 많이 틀어져서 이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완수하지 못할 것 같다가 메인 이슈였는데요. 그래서 해당 팀장님께서는 이 대기업 개발자 출신의 저희 코치님과 매칭이 돼서 두 가지 목표를 합의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갈등의 골자가 좀 안 좋은 이 팀원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점진적인 관계 개선을 해 나아가는 것과 두 번째로는 권한임을 잘하여 프로젝트를 기한 내 잘 완수한다였는데요. 해당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 팀장님과 코치님께서는 우선 이 갈등 있는 팀원에 대해서 이 팀장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 그리고 방향을 먼저 같이 정리를 하고 이 해당 팀원과 면담을 위해 지속적으로 포지션 체인지 기법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면담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당 갈등 있는 팀원과 원오원 미팅을 잡아서 점진적인 관계 개선 및 권한임을 잘하여 프로젝트를 잘 완수할 수 있었는데요. 전체 코칭 세션이 마무리가 되고 해당 팀장님께서는 이 팀원들에 대한 리더십 평가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특히 권한임이라는 지표가 급격하게 상승했던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보통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수십 명의 팀장들이 보통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때 저희는 HR 담당자분들에게 코칭 현황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서 현재 전체 세션의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만족도는 어떠한지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코칭 세션이 마무리가 되면 전체 팀장님들의 리더십 성장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 보고서도 담당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데이터 기반 온라인 코칭 플랫폼의 반응은 너무나 뜨거운데요. 신한DS, 코코넴, 그리고 당근마켓 등의 300개 이상의 기업 고객들이 현재 저희 팁 온라인 코칭 플랫폼을 팀장님들에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임직원 직책에 따른 연구도 모델이며 현재 300인 이상의 5,000개 회사를 타깃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팀은 사내 팀장님들의 리더십을 성장시키는 데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블랭크 코퍼레이션에서 HR 담당자로서 활동하며 팀장님들 대상으로 리더십 코칭을 기획 및 운영하였고 저희의 코파운더인 최시영님께서는 풀스택 개발자로서 현재 플랫폼 기획 및 개발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문 코치인 임기용 코치님과 PM 권도영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상 팁 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끝이라니. 네, 교육 시장에서 이제 코칭 시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예. 더 효율이 좋으니까 확실히 이 분야도 유망하고 네,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저도 직장 생활했지만 회사에서 교육을 많이 하죠. 그 교육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교육에 그 커버할 수 없는 영역들, 리더십이나 이런 영역들은 이제 코칭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제 한국의 인식이 이제 기업들의 인식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시장에서 아마 앞으로 이제 퍼스트 무버가 될 회사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프라이머 22기 스타트업들의 발표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제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또 밖에서 부스 보실 분들은 부스 보면서 창업팀도 스타트업들과 만나고, 예. 이야기 나누고 예. 4시 15분부터 이제 저희가 스타트업 창업에 관해서 궁금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아래 단상에 나와주시면은 저희가 4명의 파트너가 예.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식 행사는 사실은 이제 그 데모데이는 끝났고요. 사실 이제 이따가 대담 프로그램은 번외 경기니까 부담 없이 가실 분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4시 1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